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의 민주당의 모습을 진보 좌파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상 천지의 어떤 국가의 진보 좌파 정당이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정당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들은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또 정치적인 수단으로 역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후진적이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상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민주당이 이런 식의 프레임을 통해서 재미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얼마나 재미를 많이 봤습니까? 너무 재미를 많이 봐가지고 지난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까지도 탄핵을 시키다 보니까 얼마나 재미를 많이 봤습니까? 그렇게 재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식의 프레임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할 때도 이런 식의 프레임을 사용을 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그런 식의 프레임을 사용을 했었고, 심지어 현재 한동훈 검사장을 놓고서도 그런 식의 프레임을 엮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상대로 했었던 프레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진보 좌파 정당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식의 끔찍한 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윤석열에게 씌우려고 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 프레임의 실체가 무엇이었던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지난번 총선에서 참으로 절망스럽게도 민주당은 과반 이상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별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그 희한한 사람 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김남국이고 두 번째가 김용민이죠. 참 정말 두 사람이 세트로 많은 논란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는데, 이미 제가 영상을 통해서 김남국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김남국이 아니라 김용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민 의원을 보고 있으면 진짜로 이 사람이 초선 의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선 의원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현재 민주당의 모습을 표본적으로 잘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국민들한테는 방역이다 뭐다 하면서 모임을 자제하라 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모여가지고 술 모임을 갖는 내로남불적인 모습도 당연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을 통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김용민이가 참 잘합니다. 한창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논란이 있을 당시에 그때도 김용민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용민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뭐랑 엮으려고 했었냐? 라임 사태랑 엮으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DA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랑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라임 사태랑 연루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이 잘하는 헛발질 중에 헛발질이었죠. 왜냐면 김용민이가 얘기했던 DA 테크놀로지, 거기에 사내이사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다가 망신을 당하더니만 또 한 번은 김용민이가 진중권 교수를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 김용민을 진중권 교수가 조국 똘마니라고 얘기했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참 정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똘마니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고소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딱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김용민이는 희한하게도 민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모습인 거예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민변 출신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자기한테 똘만이다 이 한마디 했다라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버리는 거, 이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허구한 날 이렇게 떠들고 댕기는 사람, 이 사람이 뭐다? 제일 돈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민주당의 모습도 딱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권력에 관심이 없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다? 제일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 이거에 대해 가지고 법원 행정처 차장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김용민이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국회가 우습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김용민이는 국회가 우습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더 웃긴 게 뭡니까? 법원 행정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민주당 내부적으로 같은 국회의원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검수완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한테는 국회가 우습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가 우습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김용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논란들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김용민
김용민과 관련된 진짜 논란은 따로 있는데요. 국회의원 김용민, 이 사람의 진짜 논란을 살펴보기 위해선 먼저 김용민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참 정말 김용민 씨 보면은 끼리끼리 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름도 똑같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김용민 씨가 과거에 어떤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번 대선에서도 김용민 씨가 김건희 씨한테 어떤 식의 얘기를 했습니까?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식의 발언했던 사람이 김용민입니다. 도무지 제가 믿기지 않아가지고 김용민 씨가 올렸던 글을 한번 보니까 도대체가 이게 한 명의 여성을 상대로 한 명의 아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끔찍한 범죄인데 왜 저런 얘기를 마구잡이로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냥 목적은 한 가지, 이재명을 지키겠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적어도 김용민 의원은 저 정도까지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용민 의원을 둘러싸고 충격적인 폭로 한 가지가 나왔죠.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충격적인 폭로를 했던 사람은 재신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셨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나왔던 접대 논란, 그 출처가 김용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한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막 그랬을 당시에 한겨레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냈었죠. 아주 신났었습니다. 단독이라고 하면서 막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썼는데 결국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오보였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한겨레가 지금까지 오보를 낸 적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는 적도 있었습니다만 저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었죠. 뭔가 그래도 한겨레가 받은 정보가 있고 소스가 있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진짜 세상이 뒤집힐 수 있는 저런 식의 엄청난 기사를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이 내정됐을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묘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놀랍게도 민주당이 한동훈 내정자를 누구랑 비교했었습니까? 김학이랑 비교했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논란 기억나시죠? 건설업자 윤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별장에서 김학에 대한 접대를 했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 한겨레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얘기했던 접대 논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접대였습니다. 박준현 변호사는 꽤나 지금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보를 냈지만 기자상까지도 여러 번 받았던 훌륭한 기자를 만났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까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용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자신 있으면 자기를 고소해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서 김용민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뭐냐? 그렇게 추측하는 건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민주당을 둘러싼 논란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떤 식의 프레임을 짜왔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김용민이의 해명보다도 박준현 변호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이미 지난번에 한동훈의 검언 유착에 대해 가지고 KBS가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다라면서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오보를 인정하는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의 경우랑 이번의 경우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 그때도 소스를 제공했던 사람이 민주당 쪽에 있는 검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